안녕하세요. 이승혁입니다. 오늘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의 관리 7번째 시간으로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해서 이제 이어서 볼 텐데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4개 영역이 있다.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015 교육과정에서 바뀐 것 중에 이제 특이한 사항이 이제 뭐냐면, 자율탐구 활동, 그런 내용들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이제 1, 2학년하고 3학년이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약간씩 이제 바뀐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회를 하거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나 학생들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데 이 활동을 하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나요?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또는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을 때, 이렇게 시원한 답변을 못 듣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서 이제 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서 같이 보실 거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유의사항 편,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먼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이제 기재 요령, 요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것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참고를 해나가면 될 텐데, 먼저 요거는 이제 1, 2학년용이에요. 1, 2학년의 이제 기재 요령을 보시면, 표준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학생의 영역 활동에 대해서 교사가 상시 관찰 또는 평가한 기록,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다. 그냥 저희가 볼 때 그냥 뻔한 내용인 거고요. 구체적으로 실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거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자율탐구 활동 중에서 소논문 실적,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은 기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1, 2학년은 소논문 실적을 기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소논문 실적만 기재할 수 없는 거지, 자율탐구 활동으로 나오는 별도의 산출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보고서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보고서, 체험활동 보고서,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 연구 노트,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기록을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탐구 활동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주제 선정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정규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의 개입 없이,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한 자율탐구 활동에 한해서 기재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자율탐구 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하더라도 1, 2학년은 뭘로는 기록할 수 없냐면 소논문 실적으로는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산출물을 소논문이 아닌 다른 형태로, PPT 형태도 괜찮고 보고서 형태도 괜찮고 포스트 형태도 괜찮으니까 다른 형태로 산출물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기록하는 이제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 요 부분이 이제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고3 같은 경우에는 요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예요. 자율탐구 활동 중에서 소논문 실적은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한다. 그래서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게 이제 수업 시간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학교 교육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새 많은 학교들이 학교 교육 계획 안에 이런 자율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학교 교육 계획서가 4월쯤이면 보통 이제 그게 4월 말까지는 학교 알림이에 탑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4월 중으로 학교들이 대부분 다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 계획서가 나오자마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교 교육 계획서를 먼저 보시고 어떤 자율탐구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어느 분야로 참가할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기재 요령인지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포맷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학생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특기사항을 쓰는 칸인데, 요게 지금 1, 2학년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봉사활동 특기사항 칸이 없는 거고요. 3학년은 요 자리에 이제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올해까지는, 이제 올해 3학년 아이들까지는 쓰게끔 되어 있고, 500자 이내로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3학년만 포맷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서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라는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보시면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의 영역별 체험 활동의 특기 사항은 일단 활동 장소가 국내여야 된다는 거. 국내일 때 기록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의 이제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봉사활동도 역시 활동 장소는 국내여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고요.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을 기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 게 아니라면
동일 학교급 다른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 그런데 여기에는 뭐냐면 학교장 승인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교 교육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미 학교장 승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 것들은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다. 그 다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활동 중에 이제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활동 중에서 외부에서 해온 것 중에서 학생부에 실어주는 두 가지가 뭐냐면 동일 학교급 다른 학교,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 활동,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이제 예시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기 예시 잠깐 볼까요? 중학교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활동 내용과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없으나 학교장이 승인해서 다른 중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에 참가한 경우는 입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학생이라면 다른 중학교에서 주최한 거는 학생부에 실어주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 활동을 갖다 하고 온 경우에는 실어주지 않겠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다른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인 경우에는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학생부 이제 실어주겠지만, 이게 만약에 대학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 특히 이제 방학 시즌 같은 경우에 그 대학에서 주최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캠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실어주지 않겠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주의사항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교육계획, 우리 학교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동일 학교급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다른 중학교, 고등학생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체험활동도 학교장이 승인을 했다면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교육 관련 기관은 그냥 문서, 단어 뜻상으로만 보면 뭐냐면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온갖 기관을 다 나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사교육 업체에서 이렇게 교육 관련 기관인 척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법인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다양한 이제 뭐 대회라든가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게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교육 관련 기관이 사실 아닌 거죠. 가령 이제 뭐 영재교육진흥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를 만드냐면 어떤 그 법인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서 영재활동 체험센터, 뭐 이제 스팀 교육 체험센터, 뭐 이제 이런 센터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을 이제 모객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 모객을 하고 나면 교육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이걸 세세하게 안 들여다보면, 이 학교장이 승인을 해주면 실어주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 교육 관련 기관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교육 관련 기관은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범위 안에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부분 이제 이 가능한 것이 몇 개 없는 게, 교육부 소속기관은 이렇게 6개밖에 없고요. 대한민국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등등 뭐 이렇게 6개밖에 없는 거고,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가깝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각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런 기관들이 대부분 어떤 것들이냐면, 이 교육청 산하의 각 지역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복지센터, 뭐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 지원청의 산하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뭐냐면 대부분이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청소년 문화센터,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들에서 혹시라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학생부에 실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워낙 이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아예 기재 요령이 들어간 건데, 학생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 또는 그룹 단위로 대학 등에서, 특히 대학이 제일 많았어요. 대학 등에서 이수한 체험활동이나 특정 과정 이수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주최기관 등이, 대학이겠죠? 대학 등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나, 공문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을 했으니까 이게 해줘야 되는 건가 보다, 기록할 수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잘못 안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요런 주의사항이 들어간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더라도 뭘 해준 거냐면 기록을 해줬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뭐 이제 명문대학들의 뭐 이제 공학 캠프라든가 뭐 의과학 캠프 이런 데를 참가했다가 이제 참가한 이수증 또는 이수 실적 이런 걸 가지고
학생부의 기록들을 하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금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하나 이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대학이 주최하고 있는 그런 그 공학 캠프라든가 그 뭐 이제 그 뭐 특정 그 실험 탐구 과정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가하는 게 의미가 없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정보가 좀 빠르신 어머니들은 그거를 그 참가를 하더라도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안 해준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해주지 않더라도 그게 자기소개서에도 기록을 못하도록 금지시켜 놓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소개서 편에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는 비교적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내용보다는 좀 더 이 규정이 덜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즉 학생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선 써서 넣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약에 자기소개서에다가 만약에 이제 그 나중에 그걸 갖다 그 스토리로 항목으로 집어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그런 그 이 여러 가지 대학에서 주최하고 있는 캠프라든가 그런 어떤 이제 그 상위 연구 과정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참가하는 것도 그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현재 1학년 아이라면 그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공학 캠프라든가 뭐 그 수의학 캠프, 의학 캠프, 뭐 이제 그 의과학 캠프 뭐 이런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참가한 것만 가지고 나중에 3학년 때 자기소개서를 써보면 그다지 그게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렇게 멋있게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방학 때 그런 캠프를 다녀왔다면 그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를 써보거나, 아니면 그 정규 동아리에 그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 없다면 그 캠프에서 배운 개념을 좀 더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를 만들고, 그 자율 동아리에서 뭔가 그 배워온 거를 발전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까지가 들어가 있을 때 나중에 자기소개를 쓰면 굉장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해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 학생이 이제 자기주도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이런 활동을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잠깐 올라가서요.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학교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체험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학교 교육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문서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학교 교육 계획이 이제 지금 이것을 그 학교 알림이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학교마다 올리는 게 4월 중으로 다 올리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이게 공시 항목이 딱 열리는 게 4월 말, 그러니까 5월 1일자에 5월 1일이 돼야 이게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4월 중이 각 학교들이 학교 교육 계획을 문서화해서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학교 알림이에도 탑재하는 지금 그런 시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아직 안 올라왔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특수한 상황인 게, 학교가 지금 그 휴업 중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계획 같은 이런 일정도 좀 밀릴 것 같은데, 그걸 좀 참고를 해보시고, 대충 어떻게 생겨 있는 건가라는 것만 제가 좀 보여드리면, 가령 이건 어느 학교에 이제 토요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 학교 교육계획 문서에서 제가 이제 따가져 온 거예요. 보시면 과학하고 수학 심화탐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토요일이다. 2학년 희망자다. 그 다음에 내용은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분야 이런 것도 심화탐구 교실을 운영하겠다. 과학, 수학 창의체험 교실을 운영하겠다. 영어 심화토론반을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토요 상설 동아리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뭐 사회탐구반, 수학연구반, 물리탐구반, 화학탐구반, 천문반, 생물탐구반, 의과학반 좀 있어 보이는 동아리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영어 심화토론반, 미술반, 농구반, 축구반, 배드민턴반. 그 다음 스포츠클럽 및 미술 실기 활동을 하겠다. 그다음 토요 방과 후 활동 이런 게 이제 학교 교육계획서라는 거 문서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진로 활동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진로 인성 검사를 우리 학교는 할 계획이고, 진로 UCC 대회를 하겠다. 그 다음에 스팀 진로 체험 활동을 하겠다. 1학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체험의 날에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활동 후에 체험록을 작성을 하는데, 그럼 이런 체험록을 작성한 내용이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냐면 학생들의 그 진로 활동 안에 이제 기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팀 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이제 스팀 직업체험 이제 2학년, 이제 1학년보다는 좀 더 이제 그 성숙도를 높여서 하는 것 같아요.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건 똑같고, 그 다음에
그 희망 직업 또는 유사 직종의 직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 활동을 한다. 그다음 활동 후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역시 여기 활동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활동 후 체험록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제 기재가 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이런 과정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진로에 대해서 뭐 진로 발표 대회를 한다. 그래 형식은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할 것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 직업 체험 활동을 한다. 그다음에 이 현장 직업 체험 활동은 사전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체험 활동을 하고 그다음 보고서를 제출한다. 역시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좀 이렇게 살을 붙이거나 좀 살을 붙일 수도 있고 뭐 요약을 할 수도 있겠는데 이 학생부에 이제 실어줄 수 있다 뭐지 그런 얘기인 거고요. 직업인 인터뷰 또는 직장 탐방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별 활동으로 간접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희망 직업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거나 희망 직장을 탐방한다. 그다음에 사전 계획서 체험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게 이제 이 학교 교육 계획서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계획 안에 이제 이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기타 진로 활동에 진로 박람회라든가 행복 박람회 이런 데를 다녀와서 사전 계획서를 쓰고 그다음 체험 활동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다음에 직업인 특강 이런 것들도 이제 학교에 많이 있죠. 그 직업인 특강은 미래 유망 직업군의 직업인을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데 이거는 아마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것까지 학교에서 해주겠죠. 그죠? 학교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보고서 제출자에 한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 위에 있는 활동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 개별 활동이잖아요. 개인별 활동이거나 소규모 그룹 활동인 거에 비해서 직업인 특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다중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이제 강연을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강연을 들은 아이 중에서 보고서를 제출한 아이들에 한해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이제 본인하고 일치하거나 좀 이제 유사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직업인 특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진로 희망 분야를 나타내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대학 전공 설명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사전 신청을 하고 체험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다음 대학 학과 탐방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활동 교육 계획에 굉장히 자세하게 잘 돼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희망 직업, 희망 학과, 희망 대학을 연결해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하고 활동 후에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연중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어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냐면 이 학교에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과제 탐구를 하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이제 자율 탐구 활동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시면 방침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를 진행을 하고 팀을 이뤄서 한 주제를 1, 2학기에 걸쳐서 탐구하고 결과물을 발표한다. 이제 제공된 연구 노트를 작성을 하고 지도교사 배정을 통해서 탐구 활동 과정을 이제 관리하고 지도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연구노트 작성 및 소논문까지 가게 될 거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아마 소논문 형태가 아니라 뭐 보고서 형태라든가 뭐 이제 포스터 형태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물을 바꾸겠죠. 보시면 시기는 3월부터 12월까지 이제 1, 2학기에 나눠서 한다라는 거고 학기 중에 1학년들 과학 교양 시간에 수업 시간을 활용하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방학 중에 집중 탐구 활동 기간이 있고 그다음 대상은 1학년 전체와 2학년 희망자. 그다음에 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학, 수학, 정보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분야 탐구 활동 계획서를 4월에 제출을 해서 지도교사를 배정을 받고 이제 탐구 활동을 하면 된다는 건데 학생이 할 일은 뭐냐면 탐구 활동 계획을 잡고 연구 노트를 쓰고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건 아마 전년도에 썼던 것들을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논문 작성 지도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논문 형태로 작성을 하면 이 탐구 결과를 학생부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요 위에 있는 형태가 되겠죠. 탐구 활동 계획서 내고 그다음 연구 노트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제 학교들이 학교 알림이나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학교 교육계획, 연간 학교 교육계획이라는 문서 파일이 있어요. 보통 이제 PDF 파일이나 아래 한글 파일로 올라오는데 그 파일을 참고해 보셔서 왜냐면 이제 학교의 활동이 파일을 보시면 학교의 활동이 정말로 내용이 많거든, 프로그램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 욕심을 좀 많이 내면 이 활동 시간에 치여서 교과 공부를 정작 중요한 교과 공부를 몰입할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비교적 좀 빨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선택하고 좀 집중해서 할 것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시간이 있을 때 좀 미리 준비해 놓고, 특히 요새처럼 아직 계약을 안 하고 있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학교 교육 계획을 참고해 보셔도 돼요. 올해 게 아직 안 나왔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작년에 학교 교육 계획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나. 왜냐하면 학교들이 교육 계획이 작년에 없던 것들이 올해 새로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거의 80% 내지는 90% 이상은 거의 다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있었던 그 프로그램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것들에 참가를 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좀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시 이제 좀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계획이라는 건 어디서 이제 찾는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그 항목별로 이제 기록에 관한 내용들인데, 자율활동은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학교 교육 계획, 그 다음에 그 학교장 승인이 전제되어 있다는 그 학교장 승인이 그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 학교급 타 학교하고 그 다음에 교육 관련 기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세 가지 형태 말고도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있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정규 과정 이외의 자율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보시면 동아리 명칭과 그 간단한 동아리 소개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학년당 하나밖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자율동아리 활동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학년당 한 개만 기록을 해주기 때문에 게다가 동아리 이름과 간단한 동아리 소개 여기까지가 30자 이내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율동아리 활동을 기록을 해주긴 해주는데 3학년하고 달라진 점은 자율동아리 활동이 3학년은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정규 동아리에 준해서 거의 기록 내용을, 그러니까 정규 동아리를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자율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여기에서 내가 보여줄 게 정말 많다, 이렇게 되는 3학년 아이들이라면 자율동아리 활동의 특기사항을 쭉 길게 기록할 수 있는데, 문제는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규교육 과정의 동아리 활동이 대부분 글자 수를 가져갈 거고, 자율동아리 활동은 이게 30자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율동아리 활동이 좀 중요도가 이전 학년에 비해서는 좀 이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도 진로 희망 분야라는 게 이제 1, 2학년 들어 생겼고요. 그런데 이게 상급 학교 진학 시에는, 즉 대입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 계획에 포함되고 학교에서 주최하고 주관해서 실시한 진로 활동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대부분 이제 지난 시간에 본 내용하고 대부분 비슷합니다. 좀 지나가 보면, 예, 동아리 활동이죠. 동아리 활동은 이렇게 동아리 활동란에는 다음 5가지 항목을 예시와 같이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 내 동아리 활동, 그래서 정규 동아리는 이렇게 동아리 이름 옆에 이렇게 몇 시간을 했는지 그 활동 시간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게 정규 동아리인지,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앞에 자율 동아리인 경우에 자율 동아리라고 표시 안 해주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영어 회화반 옆에 시간이 있고 요 밑에도 영어 회화반이라는 게 만약에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요 옆에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율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정관들은 그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가 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니까 그 정규 동아리랑은 확실히 이제 구분이 지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 청소년 단체 활동과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학생의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당 한 개만 입력을 한다. 요거 이제 뭐냐면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이고요. 3학년은 그 이전 학년도하고 동일하게 이런 제한 조건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자율동아리명을 입력하되 필요하다면 동아리 소개를 30자 이내, 동아리 이름과 공백을 포함해서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위드유 자율동아리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동아리인데, 여기까지가 벌써 지금 몇 글자냐면 8, 9, 10, 벌써 요게 지금 20글자죠. 근데 만약에 공백을 포함해버리면 요 내용만 가지고도 이미 어느 정도 글자 수가 나오는 거 26글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자라는 게 정말 짧다라는 걸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활동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 동아리 활동을 입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상으로 들어가게 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그 학기 초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이런 동아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기 중에 자율 동아리 막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기록해달라고 막 하는 경우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은 이제 뭐냐면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학기 초에 그냥 아예 이 학기 초에 구성할 수 있는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들 안에 구성하지 않으면 학기 중에 구성을 하더라도 그걸 갖다 학생부에 실어주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학교 교육 계획에 의한 자율 동아리의 구성 절차는 다 한 것 같다. 이 중에서 이제 학생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는 뭐냐면 학교 교육 계획에 이제 자율 동아리 운영 계획을 그 수립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학생부에 실어줄 수 있을 테니까 학생은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섭외하고 동아리 운영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이제 이런 것들인데 여기 특히 이제 그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하는 건데 요거를 좀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거나 또는 그 면접을 가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면접을 가서 이제 어필을 할 때 동아리를 직접 그 스스로 이제 동아리 부장이 돼서 이걸 만드는 경우에 이제 주력이 돼서 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경우에요. 동아리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해보면서 그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어떤 실행력 같은 걸 갖다 어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꼭 해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간에 여기 이제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 학교 생활 기록부에 이제 기재를 해준다. 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요건 이제 올해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에요. 학생의 진로 희망은 특기사항 내 희망 분야란에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이와 관련된 내용은 상급 학교 진학 시 전형자료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진로 희망 분야를 학생부에 실기는 하는데 상급 학교 진학 시에는 전형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진로 활동을 하면서 진로 활동에 은연중에 다 풍기게 돼 있거든요. 본인의 진로가 어느 쪽이 가령 이제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생명과학 관련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진로 희망 분야라는 것이 상급 학교의 전형 자료로 제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진로 활동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정관들이 유출을 하거나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실적의 주의사항인데,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실적을 입력한다. 보통 이제 학교에서 주는 학교 봉사는 대부분 청소, 그 다음에 환경 미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것 중에 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좀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기피해서 사정관들이 좀 괜찮다고 보는 게 뭐냐면 급식 도우미 같은 거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멘토 멘티 활동 이런 것들이겠죠. 학습 부진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그다음에 학생 개인 계획은 보통 이제 외부에 나가서 해갖고 오는 것들인데,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해 실시한 봉사활동은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게 뭐냐면 물품 및 현금의 단순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봉사 시간으로는 쳐주진 않지만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증빙으로 많이 냈던 것이 뭐냐면 이 기아 아동들 돕는 여러 가지 기관들 있잖아요. 월드비전이라든가 그런데 후원하는 것들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예전에 학생부에 다 기록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학생부에 어떤 항목에도 기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중요한 사항인데,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의 시간과 중복해서 인정할 수가 없다. 즉, 가령 여기서 예를 들면 이렇게 들었죠.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올해도 이런 아이가 제가 지금 문의를 받은 게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한테 이제 상의를 해봤더니 담임선생님이 봉사 동아리에서 봉사활동을 해갖고 오더라도 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잘못 답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학기 초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다 숙지하고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봉사 안 하고 그냥 봉사 동아리니까 여기에서 한 것만 가지고 충분히 봉사 시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동아리 활동 시간으로만 인정이 돼버리니까 아이가 나중에 봉사활동이 완전히 빈약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에서 이제 이 각급 학교에 이렇게 특별한 인증제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고, 그 다음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율탐구 활동을 연간 한 건 이상 내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 이제 설립자 설립 재단 이름을 딴 무슨 이렇게 인증 무슨 인상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봉사활동 실적을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돼서 그런 상을 못 받은 케이스도 또 올해 한 명 정도를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서 가급적인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봉사동아리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아이들이 단체로 봉사활동을 간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쓸 때는 그냥 봉사활동을 했다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학생부 자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그 실적 연계 사이트 있잖아요. 여기 실적 연계 사이트들이 나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1365 들어가는 것 같고요. 1365 들어가서 실적 연계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이렇게 해야 학교장 승인 받는 이 불필요한 과정이라든가 좀 번거로운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니까 가급적이면 실적 연계 사이트를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인데요. 이 특기사항에는 활동 실적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관명 같은 경우에는 교육 관련 기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교육부 및 소속기관,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이제 그 직속기관 뭐 이런 데들이요. 그래서 이제 요런 기관에 한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주의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게 아닌 온갖 그 교육 관련 기관인 척하는 데서 체험 활동을 하거나 대회를 한다고 해서 그 참가한 내용들이 학생부에는 일절 기록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서 중복해서 입력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은 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을 좀 열심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위쪽에서 본 것처럼 그 기록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기록 내용들을 이 보고서를 쓰거나 체험활동 보고서를 쓰거나 또는 이제 뭐 감상문을 쓰거나 이러면서 이제 기록할 게 많은데, 이제 학교 활동을 열심히 안 한 경우에는 애들이 대부분 뭐냐면 이제 자율활동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이 학교의 프로그램 위주로 기록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면 학교에서 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어딘가요?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때 학교에서 프로세스에서 뭐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뭐 보고서를 제출해라, 보고서 작성해라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줘야 학교생활기록부가 남들과는 다른, 그러니까 내 친구들과는 다른 학교의 소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소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의사항은 이제 잘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과 1, 2학년에서 이제 소논문 기재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고등학교 3학년은 올해 여전히 기록한다. 그 다음 1, 2학년은 봉사활동 특기사항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로희망 분야가 고등학교 3학년은 진로희망 사항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이제 계속해서 A배 사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희망 분야를 기록은 하지만 대입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로 활동이나 자율 활동 등의 본인의 진로 희망 분야를 갖다 은연중에 다 노출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진로 분야를 대학에서 전혀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로 분야를 소홀히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